아수라의 나라.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현을 이르는 지역 드립 내지는 멸칭입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실제 이 후쿠오카 지역은 다수의 과격, 폭력, 흉악 야쿠자 조직들이 거점을 두고 있고 이들에 의한 치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일본 최대 규모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조차도 이 큐슈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매번 지역 조직들의 강한 저항에 가로막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얼마 전 두목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쿠도카이가 큐슈 지역의 대표적인 흉악 야쿠자 조직이죠. 오늘 소개할 조직 도진카이 역시 그에 못지않은 흉악성을 자랑하는 단체인데요. 도진카이는 조직이 생겨난 이래로 지역 내 다른 야쿠자 조직과 잦은 무력 충돌을 벌여왔고 자신들보다 세력이 훨씬 큰 거대 조직에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노골적인 반경찰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도쿄 범죄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던 작가 야스다 마사키는 이 도진카이를 믿기 어려운 만용을 가진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체 이 도진카이가 어떤 조직인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도진카이는 1971년 초대두목 코가 이소지가 4개의 폭력단체를 규합해 결성한 조직입니다. 도진카이는 결성 직후부터 과도한 폭력성을 드러내며 바바 일가 등을 비롯한 타 야쿠자 조직과 잦은 항쟁을 벌였고 조직의 주요 인사들은 항상 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초대 회장 코가 이소지는 20년 가까이 조직을 이끌었지만 그 기간 중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죠. 1980년대 도진카이는 관서, 관동 지역의 거대 야쿠자 조직들과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일본 최대의 조직 야마구치구미와의 싸움에서도 한치의 물러남 없이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유명하죠. 야마구치구미를 경계하는 다른 큐슈 지역의 야쿠자 조직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도진카이는 이것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10배 큰 규모의 상대와 단독으로 맞붙은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도진카이가 외부 세력에 저항하는 상남자들의 조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무고한 학생들을 적으로 오해 폭행하거나 일반 시민들이 몰려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총격전을 벌이는 등 도진카이는 시민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도진카이는 야마구치구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직 스미요시카이와도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때는 야마구치구미 때와는 다르게 직접 스미요시카이의 본거지가 있는 도쿄까지 쳐들어갑니다. 스미요시카이에서 파문된 산하 조직 이케다카이가 도진카이 측에 신세를 지게 되자 도진카이는 이것이 도쿄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수십 명의 조직원을 도쿄 각지에 잠복시켜 스미요시카이 산하의 사무소들을 습격해 76명에 이르는 적대 간부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에 화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도진카이는 무력 충돌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반권력, 반경찰 기조를 가진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부패 경찰들에게 뇌물을 지불하는 것도 꺼려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른 야쿠자 조직과 동맹관계를 맺거나 부패 권력과 인맥을 형성하는 등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항적이고 호전적인 도진카이를 만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들도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약입니다. 한때 이 도진카이가 일본의 마약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1991년 일본 경찰 백서에 따르면 도진카이는 산하의 전문 마약 거래 조직을 두고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섬에 밀수기지를 만들어 대만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밀반입해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진카이는 외국과 가까운 큐슈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일본 최대의 마약 도매상으로 떠올랐고 도진 약국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체급이 훨씬 큰 거대 조직들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와 무수한 폭력 행위를 이어가던 도진카이는 2000년대 중반 갑작스럽게 2개의 조직으로 분열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2006년 15년 가까이 도진카이를 이끌어온 2대 회장 마초 세이지로가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이때 후계자를 둘러싸고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3대 회장 자리에 마초 요시히사라는 사람이 오르게 되는데 도진카이 산하에서 최대 파벌을 자랑하던 조직 무라카미 일가가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는데요. 이로 인해 무라카미 일가의 수장 무라카미 조지로가
도진카이에서 절연 처분을 받습니다. 무라카미 조지로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세력을 규합했고 큐슈 세이도카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도진카이에 대항하게 됩니다. 두 조직은 바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고 큐슈 세이도카이는 도진카이에 맞서기 위해 긴 시간 적대 관계였던 야마구치구미와도 친교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2007년 6월에는 도진카이가 큐슈 세이도카이 간부 2명을 사살하면서 큐슈 세이도카이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8월 큐슈 세이도카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도진카이 수장의 목숨을 노리는데요. 큐슈 세이도카이 조직원이 차량에서 내리는 도진카이 3대 회장 마초 요시이사를 저격했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서로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등 도시는 피로 물들게 되죠. 이때 두 조직의 충돌에서 기존 야쿠자 전쟁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개량형 AK 소총 등 러시아제 무기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해 무기를 밀수했다는 의혹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양측에선 다수의 사상자가 속출했고 무고한 민간인이 적대 조직원으로 오해받아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두 조직의 전쟁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2008년 2월 도진카이와 큐슈 세이도카이는 마지못해 전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화해였기 때문에 두 조직 사이에선 국부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결국 2011년 추모비가 땅에서 뽑히고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죠. 두 조직은 다시 중화기와 수류탄으로 무장해 싸움을 벌였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2011년 8월에는 도진카이 4대 회장 코바야시 테츠지의 자택에 78세의 큐슈 세이도카이 조직원이 난입해 건물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뛰쳐나온 도진카이 조직원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설득해 체포하면서 대규모 총격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012년 경찰에선 두 조직을 특정 지정 항쟁 폭력단으로 규정하면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고 전쟁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두 조직은 많은 인명피해와 금전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면서 암흑가에서의 사업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2013년 마침내 도진카이와 큐슈 세이도카이는 화해를 선언했고 큐슈 세이도카이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회의 불안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조직 해산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나미카와 무츠비카이라는 조직을 재결성했고 현재는 나미카와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계 야쿠자 나미카와 마사히로가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나미카와 마사히로는 일본 야쿠자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도진카이는 4대 회장 코바야시 테츠지가 이끌고 있고요. 두 조직은 여전히 후쿠오카현 일대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과격한 성격의 두 조직은 현재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 무기 밀수,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야쿠자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알려졌지만 도진카이와 큐슈 세이도카이 두 조직의 중화기를 동원한 대규모 충돌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폭력 조직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